풍작가의 전문 분야이기도 하죠. 중국 이야기죠. 네. 중국이 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로서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알트코인, 잡코인들 모두 다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 단계를 밟는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예상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 전에 늘 얘기했었죠. 그죠? 늘 경고했죠. 네.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의 70%를 쥐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비트코인이 상용화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사실상은 다 비자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용인할 이유가 없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거래를 중지를 시켰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한국 돈으로 450만 원을 줄 테니까 비트코인을 신고를 해라라고 양성화 신고를 받았었어요. 근데 암호화 채굴 뭐 이런 것도 못 하겠잖아요. 법으로. 그래서 다 카자흐스탄이나 몽골이나 그쪽으로 넘어가서 했죠. 그래서 이마만한 자산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450만 원 받고 그거 하라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가격이 뭐 7천, 8천 간에 이제 뭐 1억 간에 뭐 이런 희망 섞인 똥 밟는 소리만 하고 있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2월 달에 국가 디지털 화폐를 진행해야 되는 중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 돈을 버리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 지금 총액 가액이 아무리 못해도 200조 원 이상이거든요. 200조? 예. 그 200조 원 가치의 70%를 중국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거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네 그러고 시진핑이 버려버린 겁니다. 물론 헝다가 350조 부채를 쥐고 있는 기업인데 헝다도 밟았는데 200조 원이 우습죠. 중국 입장에서는. 문제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으로 너 산다며 결제한다며 지금이라도 결제 받아줘 라고 하지만 매일 폭락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받고 어떻게 차를 팔겠습니까? 못해요. 그건 지 말이지.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가상화폐 시장 안에 있는 모든 돈들 7, 80%가 비트코인 하나에 다 이게 몰려가 있고 나머지를 이리디움이나 뭐 다른 어떤 그 이외에 알트코인들이 부속해서 가고 있는데 대장이 무너져 버렸는데 무슨 방법으로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살리겠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계속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고 여기서 피해를 봤다고 나중에 국가보로 책임지라 그럴 거예요. 헐. 내가 보기엔 이준석이 제일 먼저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아, 코인으로 돈 벌었다고 했지? 지재산이니까. 아, 그 코인 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더만. 왜요? 뭔데요? 이익을 해도 완전히 발을 안 빼. 아, 계속 해요? 계속 해갖고 어떻게든 발을 담거나. 이준석이 비트코인으로 선거 3번 할 돈 벌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100% 다 돈으로 돌려놓고 있지 않다는 거야. 일부는 아직도 분명히 담가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에 들어가고 국민 돈이 아니냐, 구제 방안 내놔라 이러고 띵깡을 쓰는 또 역풍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국도 아마 거래소나 이런 거를 다시 열어가지고 가격을 엄청 다운된 상태에서 이거를 회수하려고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국가자산으로 양성화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묻어서 없어버리게 되면 그냥 공중에서 공중분해? 말 그대로 가상의 돈이 공중분해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해갖고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그동안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거의 없. 비자금을 운영하거나 또는 국제 간 송금을 통해 갖고 그걸 통해 갖고 이거를 다시 현금화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으로 해 갖고 이거 소모됐던 거지. 비트코인으로 직접적인 상업 거래가 이루어졌던 얘는 일부 무슨 뭐 피자를
결제를 해봤느니 뭐 이런 거였지. 뭐 라면 뭐 예, 그런 거 단가가 초반에 단가가 5만 불 뭐 1,000만 원 이상 올라가고 이런 시점에서 누가 그 비트코인을 갖고 물건을 삽니까? 금을 산다 그래도 안 바꿔줘요. 언제 비트코인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폭락에 대한 상황은 계속 유지될 것 같고요. 또 그와 관련해갖고 중국이 이거를 되살리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바닥을 보고 되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돈에 관련한 인내심이 강한 중국 부호들도 쉽사리 꺼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가 잠겨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줘. 사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하지만 뭐야, 군소 개미들만 계속해서 두려운 마음에 자기 물건을 파는 거예요. 몇만 코인, 몇십만 코인을 쥐고 있는 거대 비트코인 업자들은 쥐고 있을 겁니다. 버티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라는 개념으로. 왜? 지금 꺼내놓나? 그때 꺼내놓나? 내가 이것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니니까. 걔네들은 그럴 배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몇 년 후에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당장에 있는 분들은 진짜 긴 겨울잠을 대비를 하거나 지금 상황에서라도 희망의 끈을 버리고 손절하고 넘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야 된다. 네. 지금 뭐 그래서 다른 코인들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당연한 거죠. 대장주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못 버텨집니다. 원래 비트코인 올랐을 때 그 오른 돈으로 팔아서 잡코인들 사갖고 같이 상승하고 같이 내려왔던 거거든요. 이쪽 시장은. 그래서 뭐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안타까우실 수 있겠습니다만 만일 그게 이준석이처럼 선거 3번 치료 자금이라고 하면 그건 명백하게 투기이고요. 그러한 방식으로 얻어진 건 불로소득입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일해서 용돈 모아갖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편의점에서 알바한 돈 모아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모아서 코인을 샀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주변에 있어요. 네. 뭐 청년으로서 저기가 없어서. 근데 늘 그렇잖아요. 다단계도 그렇고 노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희망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자꾸 큰 꿈을 꾸다가 큰 수익률을 꾸다가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최소한 예금자 보호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 데다 투자하는 거하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적이 없는 남의 나라의 가상화폐 제도를 어느 누구보다도 뜨겁게 받아들여서 김치 프레임이 붙을 정도로 이걸로 과열 양상을 만들어내갖고 수없이 많은 사회 이슈와 문제와 화제들을 끌고 왔던 비트코인은 이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온다는 거죠. 그러네요.